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정말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폭락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썰렸다라는 제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저께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코끼리 앞에 비스켓 정도 빠졌는데 이게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드렸죠.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세력이 이탈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아마 써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하락에 너무 과민 반응을 보낸 게 좀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오늘 이제 4.4%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저께 미국에서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게 시장을 흔들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8,000명 정도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한번 검사 받는데 4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게 주가는 연속적으로 빠졌지만 감염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추세 반전은 없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이 아직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주가가 29,568포인트 최고점에서 4,0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방어를 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연준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3번 했었잖아요. 실패작이라고 봐야죠. 그때 제가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 아니 여기서 왜 할까? 주가는 빠질 때 금리 인하를 완벽히 바닥에서 줄 때 해야 되는데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아마 그때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주가의 하락 시그널로 본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리 금리 인하 카드를 다 쓰면 나중에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던진 상황이 있었고, 그때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에 미국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파동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데 일정 부분 이상부터는 그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사라지고 트럼프의 입과 트럼프의 의지에 의해서만 갔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주체자가 빠져나가게 하면 그 실망은 이제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항상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 10년 정도 사이클을 어겼던 2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가 시장에 크게 지불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일봉과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아마 월봉에 못 본 선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 번 선을 그으면 몇 년 동안 선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간만에 선을 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으로 한번 봤어요. 일봉으로 봤더니 일봉을 보고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여기 이 지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지지가 날 거다. 그래서 요 밑에서 하락을 마무리할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월봉에서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월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선이 나와요. 요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 선과 이 파란색 선과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월봉에서 놀던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도 올린 게 트럼프 장세거든요. 감세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력이 있겠죠. 100% 있습니다. 이 자리는. 거기가 17,600이죠. 근데 일단 거기까지 계속 간다고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격하게 만약에 정말 하락해가지고 왔을 때 저지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두 군데를 잡은 거예요. 하나는 이 자리를 잡았고 멀찌감치 잡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행 스팬을 하나 쭉 선을 원했어요. 그걸 하는데 1차로 나오는 자리가 한 요 정도 됩니다. 21,000?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정도의 언더슈팅이 더 있을 건지 아닐 거에 대한 부분이 현재 미국장의 차트의 모습이다. 일목균형법 공부하신 분 중에서는 좀 기준선과 마주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력이 보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기준선에 대한 지지력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왜냐하면 슈팅을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아주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앞에서 아마 중국과 미국 이거를 지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공포가 시작돼서 공포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 불감증 생겨요. 그러니까 중국 딱 그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포가 막 됐다가 중국 정부에서 금리 인하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 상황이죠. 근데 그게 중국 내에서만 끝났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중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쭉 빠졌었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나라인 거죠. 항상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락하는 거에 중국은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향이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 영향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그 전에 반등 거를 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미국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인 거고 미국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에서 중국은 중국, 한국은 한국,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 자리가 되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국이 더 빠지지 않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월봉상으로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현재 보는 것 같죠. 최소한 60월선까지 빠진다 할지라도 현재 빠진 월봉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까 말씀처럼 불감증이 걸리는 시점이지만 이제 미국이 걸리면 그거에 대한 독감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같이 연동할 소지가 이제 커지겠죠. 다음 주나 오늘부터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시장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왔던 게 뭐냐면 이제 어저께 한국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정책을 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다음에 금리 인하할 여력이 생겼죠. 제가 볼 때는 4월에는 할 것 같습니다. 4월에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좀 하고 다음에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게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미국이 오늘 하락한 거에 대한 하락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투심이 바뀌거든요. 저가 매수를 해야 될 때 의지를 갖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의지도 없죠. 왜냐하면 추경도 확실히 지금 결정이 나지 않은 거고 줌 예비비 뭐 2조 쓴다 뭐 이 얘기 나오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한국은행의 의지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의지를 빨리 표력해줘서 적어도 3월 중순부터는 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금리를 미국하고 역전이 되어 있어서 아마 부담이 되는 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금리 역전을 생각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두려워하기 이전에 시장의 투심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한국은행에서 공격적이지 못한 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시장이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항상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여러 한국은행장을 봤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어요. 공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일정 시간이 더 지나야 됐다라고 본다면 4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공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거나 불감증 정도 왔을 때 그게 한 4월 초순이라면 시장은 상당히 한국은행의 기대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어제 했다. 그래서 어제 금리 못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쉽지만 4월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2100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00포인트가 지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어저께까지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 개인들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봉으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개인들이 샀어요. 다 개인들이 샀는데 그 개인 물량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려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시장이 쌍두마차잖아요. 시장을 끌어가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가는 두 종목인데 그들이 오늘 매도를 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일자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이 오랜만에 팔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다 샀잖아요. 이게 다 삼성, SK하이닉스예요. 그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받아주겠냐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돼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높은 가격에 샀지만 이들이 손절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겠냐. 절대 이 가격에 안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더 내려오기를 유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받쳤기 때문에 그 개인들로 인한 주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 물론 개파락으로 따지면 지금 바닥 국면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상승이 5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밑으로도 5개를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시장이 상승할 때 3개 이상 못 갔으면 밑에서 3개에선 개파락 때는 인정을 해 주는데 5개가 갭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5개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월봉에서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어봤는데 그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어요. 하나는 뭐냐, 후행스팬으로 바닥에 나오시는 1차 바닥에 나오시는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평선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1750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반등이 어디서 더 나올까, 혹시 이전 저점이 정도 1890일 정도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깊다. 그래서 저거로 보면은 미국이 정말로 추가 하락이 있으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예측이니까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수급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내에서 불확실성이 또 커지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단기로 끊어가는 전략이 계속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월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장공감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